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으면 이혼해야지 뭐.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예비 신랑이 위암 3기 판정이 났는데 결혼을 강행했고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혼자 생활을 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일하는 걸 부러워하기 시작하더니 다음엔 질투,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되고 망상이 되면서 3년째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다 끊고 회식도 안 가려고 하는데 워크숍으로 이번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 입장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나는 저게 솔직히 말하면 지팔직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가장 이기적으로 변할 때가 아플 때예요. 위암 3기면 가벼운 병은 아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게 완치가 됐고 뭐 치료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게 급작스러운 열이 오르거나 이거 염증 수치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열이 오르거나 응급실에 갈 일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아픈 사람을 만난다는 건 사실은 그런 어떠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하려고 만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도달 안 한 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랑했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인간이 언제나 유한한데 무한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 모든 것들을 사랑 하나로 스스로 들어간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라고. 근데 그래도 결국 버티지 못하겠으면 이혼하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근데 그것만 알아도 본인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그게. 아픈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그걸 다 감당하고 간다는 거야. 되게 쉬운 길 아니야. 내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고민 상담해줄 때도 그렇고 내가 매번 얘기하죠. 아픈 사람, 뭐 우울증, 나로 인해서 뭔가 이겨낸다, 의지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섣불리 들어가지 말라고. 결국 아픈 당사자한테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커.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으로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서 나한테 쏟아져 오는 그 스트레스 자체가 사랑 이상으로 커.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시작해야 돼. 쉽지가 않아. 그거는 신뢰를 만들어주고 아니고는 이런 신뢰적인 부분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야, 아예. 왜냐면 그 사람은 그만큼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 그로 인해 나오는 문제는 결국엔 그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완벽하게 나아질 수가 없는 문제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얘기 많아요. 큰 병이 걸렸을 때 당장 실제로 진짜 힘든 건 가족이라는 말이 많아. 원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힘든 거야. 훨씬 힘들어, 정신적으로.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아픈 것만큼 힘들어 해야 돼. 그게 더 힘든 거야. 남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껴야 되는 게. 그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야.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음에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으면 이혼해야지 뭐. 그건 어쩔 수 없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신뢰는 그 사람의 건강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나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힘든 길을 선택한 거야, 너무나. 똑같은 케이스가 지인 중에 있거든요. 응. 여성분이시고 남성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3기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안 걸린 분이 계신데, 근데 그분은 이분 케이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분 한정 그분은 그 암에 걸린 분이랑 관계를 이어가는 게 책임 같은 거라고 느껴가지고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거를 내치면은 자기가 큰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보다는 책임 때문에 만난다는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까지 해가지고 그분도 그렇게 마냥 행복해 보이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보면서 그게 필수로 행해야 되는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임은 아니지. 예, 근데 그거를 응당해야 되는 책임이고 그거를 행하지 않으면 자기는 악인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근데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책임이라 느끼고 그렇게 만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마냥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거를 포기하더라도 큰 악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었어요. 그치. 힘든 상황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좀 있어. 네, 기본적으로도 있어. 그러니까 나도 없진 않아. 그러니까 난 한국인 인종 특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조금 착한 나이 병이 조금 있어.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뭐 내 책임이다 하고 감당하거나 아니면은 못 버티겠으면 이혼하거나 잘못은 아니니까 그거 떠난다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미안해해야 되는 것도 있지. 왜냐면 결혼까지 선택한 건 내 책임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거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잘못은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는 생각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근데 결국에는 그 책임으로 인해서 만나는 건데 결국에 감당이 안 되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야. 다만 그거는 분명 알아둬야 돼. 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말아라. 저 처음에 갱년이 저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최대 장점이 토크 유튜버의 최대 장점이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부터 할 말을 다 하는 컨셉으로 가셨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토크 유튜버는 말로 나락을 가는 경우를 계속 생각해가지고 주제 선정도 그렇고 워딩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하거든. 그래서 좀 사리게 되죠. 네, 근데 갱년님은 릴스 내리면 내리자마자 이상한 주제, 자극적인 주제, 뭐 별의별 거 다 뜨잖아요. 그래서 뭐 네. 여성 증명제부터 해갖고 뭐 네. 그냥 다 지르죠. 다 뜨잖아. 저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주제 선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저는 초반 컨셉을 그렇게 잡고 갔으니까. 근데 여긴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당당함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게 된 것도 있어. 언젠간 제가 나락이 가면 그 부러움도 내가 맞았구나. 언젠가는 네. 민두인 내가 맞았구나. 네. 갱년이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